이상하게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에는 공통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물건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물건을 집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가난한 집들은 똑같았습니다. 그 물건이 집안의 재물 흐름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가난했고, 누군가는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갔고, 누군가는 빚이 계속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망했고, 누군가는 건강까지 잃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있었어요. 모두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이 잘 안 모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카드값은 늘 밀렸어요. 그런데 제 집을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그 물건들이 있었어요. 거실에도 있었습니다. 침실에도 놓여 있었어요. 주방에도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도 그대로였어요. 화장실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부자들의 집을 보고 나서부터 제 집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 물건들이 문제였다는 걸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집에 뭘 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맘대로 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이라고 넘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걸 말이죠.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에너지예요. 그 기운에는 재물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예쁘면 된다고 생각해요. 쓸모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우면 버리지 못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잘못된 물건을 두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과 그 이유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안 모이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부자들은 이미 다 버렸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어떤 물건이 재물을 막는지, 왜 위험한지, 지금 당장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시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심산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재물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해요. 미신처럼 겁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이 재물 흐름을 어떻게 막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흐름을 알게 된 건 한 집안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집은 40대 부부가 사시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집에 풍수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현관에 깨진 우산이 꽂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든 꽃이 화병에 그대로 있었어요. 벽에는 금이 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을 보니 더 심각했어요. 칼이 싱크대 위에 날이 위로 향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먼지 쌓인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침실은 더했습니다. 침대 밑에 오래된 신문이 쌓여 있었어요. 옷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 주인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돈이 잘 안 모이냐고요? 그분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냐고 하셨습니다. 벌이는 괜찮은데 돈이 안 모인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족족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빚도 계속 늘어난다고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문제라고요. 깨진 물건은 깨진 운을 부릅니다. 시든 꽃은 시든 기운을 만들어요. 금간 액자는 금간 재물을 의미합니다.
칼날이 위로 향하면 살기가 올라옵니다. 먼지 쌓인 인형은 나쁜 기운을 모아요. 죽은 사람 물건은 산 사람 기운을 빼앗습니다. 그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다 버려보시라고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들을 다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왔대요.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복권도 작은 금액이지만 당첨됐다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번 본 일이었으니까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집에 갔었어요. 그분 집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말라 죽은 선인장이 있었어요. 벽에는 슬픈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현관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검은색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주방 싱크대 아래에는 빈 병들이 가득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쳐 흘렀어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우울하시냐고요? 그분이 우셨어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안 모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냅니다. 슬픈 그림은 슬픈 마음을 만들어요. 멈춘 시계는 멈춘 인생을 의미합니다. 깨진 거울은 깨진 자아를 만듭니다. 검은 매트는 어두운 기운을 불러요. 빈 병은 빈 재물을 뜻합니다. 그분은 바로 실천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옷차림도 화사해졌어요. 말투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다고 하셨어요. 새 직장도 구했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이전보다 많아졌다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또 다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30대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가짜 꽃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동물 박제가 있었어요. 벽에는 날카로운 칼 모양 장식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는 인형이 수십 개 놓여 있었어요.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깨진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냐고요? 놀랍게도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매일 싸운다고 하셨어요. 돈 문제로도 싸우고 사소한 일로도 싸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어요. 조화는 가짜 기운을 만듭니다. 박제는 죽은 에너지를 불러요. 날카로운 장식은 날카로운 말을 만듭니다. 침대 위 인형은 부부 사이를 막습니다. 검은 커튼은 어두운 관계를 만들어요. 깨진 그릇은 깨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부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어요. 싸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늘었다고 했어요.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집안의 물건이 삶을 바꾼다는 걸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절대 두면 안 될까요? 저는 수백 가정을 관찰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그릇, 금간, 액자, 부러진 가구 이런 것들이요. 깨진 물건은 깨진 운을 부릅니다. 재물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관계도 깨져요. 한 집에 깨진 거울이 있었습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않았대요. 그 집은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가족이 다쳤어요. 병원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깨진 물건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든 식물과 죽은 꽃입니다. 말라 죽은 화분, 시든 꽃, 죽은 나무 이런 것들이요.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을 냅니다. 생기가 없어져요. 집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한 집에 시든 꽃이 한 달째 화병에 있었어요. 예쁘다고 그대로 뒀대요. 그 집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요. 빚만 늘었습니다.
시든 식물은 바로바로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멈춘 시계입니다. 고장난 시계, 배터리 나간 시계, 멈춰 있는 시계요. 멈춘 시계는 멈춘 인생을 만듭니다. 발전이 없어져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집에 멈춘 벽시계가 있었어요. 추억이라고 놔뒀대요. 그 집은 10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안 올랐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멈춘 시계는 고치거나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은 사람의 물건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옷, 고인의 안경, 유품 같은 것들이요. 죽은 사람 물건은 산 사람 기운을 빼앗습니다. 우울해져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 집에 돌아가신 아버지 옷이 10년째 그대로 있었어요. 못 버리겠대요. 그 집은 우울증 환자가 셋이었습니다. 모두 약을 먹고 있었어요. 집 분위기가 무덤 같았습니다. 유품은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다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칼, 가위, 송곳, 뾰족한 장식품이요. 특히 칼날이 위로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살기를 만들어요. 사고가 납니다. 한 집 주방에 칼이 날 위로 향하게 꽂혀 있었어요. 편하다고 그렇게 뒀대요. 그 집은 가족끼리 매일 싸웠습니다.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급기야 이혼까지 했습니다. 칼은 반드시 칼집에 넣거나 서랍에 넣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울입니다. 특히 침대를 비추는 거울, 현관 정면 거울, 깨진 거울이요.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잠을 방해합니다. 건강을 해쳐요. 악몽을 꿉니다. 한 집 침실에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인테리어라고 달았대요. 그 집은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온 가족이 잠을 못 잤어요. 병원을 다녔습니다. 침대 보이는 거울은 치우거나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형입니다. 특히 표정 무서운 인형, 오래된 인형, 너무 많은 인형이요. 인형은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특히 먼지 쌓인 인형은 나쁜 기운을 모아요. 한 집에 인형이 100개 넘게 있었어요. 수집한다고 모았대요. 그 집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가도 원인을 몰랐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인형은 하나 둘만 깨끗하게 두거나 다 버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동물 박제입니다. 박제, 동물 가죽, 동물 뼈 이런 것들이요. 박제는 죽은 동물의 기운입니다. 죽음을 집으로 불러들여요. 한 집에 사슴 박제가 있었어요. 멋있다고 달았대요. 그 집은 3년 동안 가족이 3명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였어요. 병이었습니다. 동물 박제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검은색 물건입니다. 검은 커튼, 검은 이불, 검은 벽지, 검은 매트요. 검은색은 음의 기운입니다. 우울해져요. 돈도 안 모입니다. 한 집이 검은색 인테리어를 했어요. 세련됐다고 했대요. 그 집은 1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검은색 물건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빈 병과 빈 그릇입니다. 술병, 빈 항아리, 빈 화병이요. 빈 병은 빈 재물을 의미합니다. 돈이 안 모여요. 늘 비어 있습니다. 한 집 싱크대에 빈 병이 수십 개 있었어요. 재활용하려고 모았대요. 그 집은 통장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바로 나갔어요. 저축이 안 됐습니다. 빈 병은 바로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백 가정을 지켜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안 모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금방 나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병원비, 수리비, 벌금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아요. 한 집은 월급이 괜찮은데 늘 빚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새는지 몰랐어요. 집에 깨진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시든 꽃도 있었어요. 빈 병도 쌓여 있었습니다. 다 버리고 나니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건강이 나빠집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요. 병원 가도 이유를 몰라요.
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꿉니다. 한 집은 온 가족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떠나질 못했어요. 집에 죽은 사람 물건이 있었습니다. 박제도 있었어요. 침대 보는 거울도 있었습니다. 다 치우고 나니 건강이 회복됐어요. 세 번째, 우울해집니다. 이유 없이 슬퍼져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한 집은 우울증 약을 5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나아지질 않았어요. 집에 검은색 물건이 많았습니다. 슬픈 그림도 걸려 있었어요. 시든 식물도 있었습니다. 다 바꾸고 나니 우울증이 나았어요. 네 번째, 관계가 틀어집니다. 가족끼리 싸우게 돼요. 부부가 다투고 부모 자식이 멀어집니다. 친구도 떠나고 직장 동료와도 갈등이 생겨요. 한 집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매일 싸웠어요. 집에 날카로운 물건이 많았습니다. 칼이 날 위로 향해 있었어요. 깨진 그릇도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관계가 회복됐어요. 다섯 번째, 발전이 없습니다. 10년째 제자리예요.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커집니다. 새로운 기회도 안 오고 변화도 없어요. 한 집은 20년째 같은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집에 멈춘 시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만 쌓여 있었어요. 다 버리고 나니 승진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집 안 물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세요. 깨진 물건이 있나요? 시든 식물이 있나요? 멈춘 시계가 있나요? 있다면 바로 버리세요.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재물을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신 분 물건을 정리하세요. 사진 한 장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물건으로 남길 필요 없어요. 그분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실 겁니다. 세 번째, 칼과 가위를 정리하세요. 칼은 칼집에 넣으세요. 서랍에 넣어두세요. 절대 날이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싱크대에 꽂아두지 마세요. 가위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세요. 네 번째, 거울 위치를 확인하세요. 침대가 보이는 거울이 있나요? 있다면 치우세요. 못 치우면 천으로 가리세요. 밤에만이라도 가리는 겁니다. 현관 정면 거울도 치우세요. 옆으로 옮기세요. 다섯 번째, 인형을 정리하세요. 인형이 많다면 대부분 버리세요. 하나, 둘만 남기세요. 남기는 인형은 깨끗이 닦으세요. 먼지 털어내세요. 표정 무서운 인형은 무조건 버리세요. 여섯 번째, 검은색 물건을 줄이세요. 검은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꾸세요. 검은 이불도 바꾸세요. 검은 벽지도 가능하면 바꾸는 게 좋아요. 최소한 밝은색 소품을 추가하세요. 일곱 번째, 빈 병을 버리세요. 싱크대 아래 빈 병 다 버리세요. 빈 화병도 치우세요. 재활용은 바로바로 하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빈 공간에 에너지가 차야 재물도 차요. 여덟 번째, 조화를 버리세요. 가짜 꽃은 가짜 기운입니다. 다 버리세요. 살아있는 화분을 두세요. 싱싱한 식물을 키우세요. 관리 못하겠으면 아예 안 두는 게 나아요. 아홉 번째, 박제를 치우세요. 동물 박제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처분하세요. 동물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라도 치우세요. 그게 죽음을 부릅니다. 열 번째, 집안을 밝게 하세요. 어두운 물건을 치우세요. 밝은 물건을 두세요. 조명을 밝게 하세요.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세요. 밝은 집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된 물건은 재물을 막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칩니다.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깨진 것, 죽은 것, 멈춘 것, 날카로운 것, 어두운 것 모두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버리고 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그 기운이 재물을 부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집안 물건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